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정학개론 강의를 맡은 KPI 탐정연구소 소장 여순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약 20여 분 동안 탐정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먼저 탐정의 효시, 탐정의 개념, 탐정의 전문 영역별로 분류해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탐정의 효시, 탐정을 간략하게 뭐라고 말할까? 탐하게 되면 하문으로 이렇게 봅니다. 찾을 탐자, 염탐할 탐자, 구명하다, 잡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정자는 탐정할 때 염탐할 정자, 정탐하다, 살피다, 엿보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이런 등등의 뜻이 있으니까 탐정감이 좀 잡히죠. 자, 이 정도만 이해하고는 뒤에 개념 정리가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탐정수사기관의 효시. 탐정수사기관은 언제 생겼을까? 세계 최초의 탐정기관은 영국의 보우 스트리트 러너라고 하는 지자체에 속한 소수의 조직이었습니다. 자, 범죄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1748년 이 보우가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헨리 필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 예방을 계몽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시민들에게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여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던 거, 그 계몽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보호가의 치안 유지와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소규모의 단위에서 상인 경찰과 같은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수까지 지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970년대, 80년대 제가 보고 느낀 겁니다. 그때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들고 12시까지 활동할 수 있고 12시 넘으면 통행 금지가 됐던 그런 시대죠. 그때도 아마 좀 우범지대 이런 데서는 방범대원들이 다니고 할 때 좀 안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그런 사건 사고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런 방범대원과 같은 게 이 시대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자, 새롭게 창설된 수도 경찰대도 1842년 처음으로 사복경찰관으로 공무에 배치했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 공무상으로 왔던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소문이 돌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파이를 배치했다고 해서 아주 불안해하거나 막 항의를 하고 그랬겠죠. 그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970년대 중반인데요. 73년, 4년, 5년, 6년 이럴 때네요. 그때도 벌써 우리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대학생들의 데모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바로 사복을 입고 대학생처럼 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유사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나 1878년에 범죄수사부가 창설되면서 런던 경찰국은 점차 군중의 신뢰를 받기 시작하죠. 자, CID는 소수의 사복 형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뭔가 안전하게 이렇게 시민들을 계도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유능한 수사대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탐정기업의 효시는 어디에 있을까? 탐정기업의 역사적 효시는 1850년 미국의 알렌 핑커튼. 자, 알렌 핑커튼은 우리가 탐정으로서는 이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워낙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자, 시카고에서 변호사 에드워드 러커와 설립한 노스웨스트 경찰 대행사를 운영했다는 얘기죠. 훗날 핑커튼은 전국 탐정회사로 이름을 바꾼 뒤에 이 회사의 로고는 큰 눈과 그리고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 We never sleep 해서 슬로건을 탁 내건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거 딱 보면은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경찰서 앞에 이런데 여러분들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겠죠. 자, 미국에서 속어로 사설 탐정을 프라이빗 아이라고 부르는 연유가 바로 이 핑커튼의
로고, 즉 큰 눈과 우리는 잠들지 않는다는 이런 데서 온 말이 아닌가. Private Eye 이렇게 또 탐정을 부르기도 했어요. 자, 핑커턴 에이전트라는 명성과 영향력은 미국 전역에서 신화와 같은 존재였죠. 당시 미국의 주 경찰관은 이 범인을 쫓다가 도망가 버리면은, 즉 경계선 주와 주 사이를 넘어가 버리면은 관할권의 한계에 놓여 가지고 범법자를 체포하거나 수사하는데 힘들죠. 못하죠. 놓치게 되겠죠. 자, 그랬던 반면에 핑커턴 에이전시는 일부 유명한 탐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주 경계를 넘어서 끝까지 추격해서 범죄자를 잡는 그런 성과를 보이게 되죠. 오늘날 핑커턴 내셔널 디텍티브 에이전시는 바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의 방대한 회사가 되었다고 해요. 자, 핑커턴은 어떤 사람인가?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근무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물론 아버지 밑에서 자식이 자라는 건 당연한데요. 상황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즉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로서 남북 전쟁 때 북군에 속해가지고 첩보 활동을 하였고 나중에는 미국의 초대 정보국장을 지냅니다. 자, 핑커턴 발음이 잘 안 되네. 핑커턴사는 처음부터 기업의 이익을 지켰다. 탐정은 바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다. 이런 요즘 현대 논리로 갖다 붙여볼 수 있어요. 초기에는 대륙 횡단 철도에 대한 강도 사건을 해결합니다. 당시에 미국의 거대한 나라에서 이 금을 캐서 수송할 때 철도로 수송하기도 하고, 또 이 철도 회사가 은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돈을 수송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영화에서 가끔 우리 보면은 깽단이라고 할까요? 말을 타고 그 열차를 바로 납치해 가지고 금괴 또는 돈 이런 것들을 착취해 가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이 핑커턴사가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자, 핑커턴이 이 무렵에 링컨 대통령을 알게 되었고, 또 링컨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 남부군 북부군 해서 전쟁을 막 하고 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링컨을 암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죠. 이럴 때 알렌 소랭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북군 정보국장을 맡아가지고 남부군의 스파이를 잠입시킵니다. 그래서 링컨에 대한 암살 활동을 저지시키는 것이죠. 좌절시키고 그런 공작 활동을 펴왔다는 것고, 탐정 기업들이 정보 수집과 경호, 경비 등을 하는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자,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주역을 맡기도 했죠. 1892년에 300여 명의 핑커턴 탐정들이 노조원들을 막 공격해서 그 당시 한 11명이나 사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죠. 즉 홈스테드 스트라이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노조 탄압을 하고 할 때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사고가 난 적도 있죠. 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자, 핑커턴은 제시 제임스와 같은 유명한 무법자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주인공인 부치 캐시디와 선텐스 키드를 볼리비아까지 쫓아간 것도 바로 이 핑커턴 탐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회사는 2003년 스웨덴의 보안회사인 시크리타스의 경쟁사인 번스 탐정회사와 함께 매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정의 효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초의 탐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기 범죄자 스파이 타록스였다가 그 후에 파리 범죄수사국의 책임자까지 오른 프랑스인 프란시스 외젠 비도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인데 나중에 범죄수사국의 책임자까지 되었다. 좀 뭐라 그럴까,
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를 지은 사람을 너무 칭찬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늦게라도 반성하고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니까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안정감이 드네요. 자, 평민으로 태어나서 도둑, 강도, 인신매매, 밀매, 위조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는 감옥을 안방처럼 들락거렸고 탁월한 변장술로 약 50여 차례나 탈옥한 전설적인 개도 아주 나쁜 재질이 나쁜 그런 도둑이었다 이 말이죠. 자, 쫓기는 삶에 지친 그는 나중에 경찰 끈앞 노릇을 하다가 1817년 파리시 경찰국장 앙글레스 아래서 범죄 수사과를 창설하여 그 초대 과장직을 맡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참정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가 처음 한 이 기이한 범죄들, 자기가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회상록이 1829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에드가 앨런 포,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코난 도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셜록 홈즈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추리 작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의 프로파일링 기법에 해당하는 범인의 유형과 범죄의 특징 등을 잘 정리하기도 하거나 하는 그런 팀장으로서의 기초를 공고히 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웨젠 비도크입니다. 윌리엄 제이 번즈, 이 사람은 1909년에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었던 경험을 살려서 윌리엄 제이 보노 디텍티브 에이전시를 설립해서 핑커튼 에이전트와 유사한 업무를 했죠. 이 두 회사는 오랫동안 미국 지역의 중요한 민간 경비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을 해왔죠. 자, 탐정의 개념을 알아볼까요? 탐정이란 비밀사항이나 사정을 엄밀히 알아내는 일이고 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염탐꾼이라고 했죠. 자, 전쟁 중에는 밀정, 간첩, 스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영화상에서 볼 때 밀정, 영화 제목도 있죠. 간첩, 스파이 이런 말들 그때 많이 들어와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립탐정은 어떤 것이냐?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건, 사고 또는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원이다. 의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해주는 그런 일이다 라고 정의를 또 내려도 괜찮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경찰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만 디텍티브 에이전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디텍티브 에이전시라는 말을 이렇게 가지고 써서 경찰관만 얘기가 되다가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많은 저서를 통해서 나온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즉 의견 차이는 분분하지만 통상적으로 Private Investigator 또는 Private Detective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병용해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탐정의 활동, 미국의 예를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탐정은 조사원을 고용원으로 두고 즉 탐정회사 차려가지고 고용원을 둬가지고 조사원을 고용해서 의뢰인에게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제한적이지만 정부로부터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 바로 국가공인제도화 된다면은 지금 행정사나 법무사가 정부로부터서 받고 있는 도움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기대해 봅니다. 자, 공인탐정은 정부로부터서 사건의 의뢰, 하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많은 탐정들이 경찰과 공조를 하거나 간선 변호사, 검찰은 물론 군수사기관도 계약을 맺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그 선거인단에 바로 선거 캠프에 로펌과 바로 탐정 회사들이 들어가죠. 그 정도로 공인 인정을 받고 있는 제도죠. 자, 검찰청의 경우에는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해서 탐정들과 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탐정들이 법정에서 정은 시 전문인으로서 자격을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아마 충분하게 가능하죠. 지금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거버넌스라고 하는 행정 용어가 있는데 민간인들이 정부 공직자가 하고 있는 일에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함께 할 때는 일시적으로 공무의 입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탐정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기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영역이네요. 전문 영역별 분류, 탐정의 분류를 몇 가지 하는데요. 먼저 법률 탐정. 소송과 관련해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피고의 변호를 돕기 위해서 증인 확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앞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탐정. 다음 기업 탐정.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밀이 많이 유출돼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내외부 문제에 대한 조사와 범죄의 업무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 재산에 대한 절도라든지 상품을 선적하고 하역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을 사기로 내역을 그 허위 사실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연루된 직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기업 탐정. 자, 그다음 재정 탐정. 금전과 관련해서 횡령 사기 등 많죠. 또 회사의 재무 변제 상태, 재무 상태나 횡령당한 자금 소재 파악이나 추적,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은닉 재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에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 변제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렇게 감춰놓고 있을 때 그걸 추적해서 그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일, 이거 상금도 많습니다. 보상금도 많습니다. 공익신고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탐정. 이거 보험금을 노려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해행위라든지 보험 사기 등을 향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좀 건실치 못하고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탐정들이 바로 그런 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입게 될 피해를 미리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보험 탐정이고요. 자, 경비 탐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대규모 판매 시설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물건의 절도나 소매치기 등을 검거하는 일입니다. 요즘 워낙 CCTV가 많아서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유출되고 있어서 이 일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사기 행위나 내부 직원들의 부정 행위 등을 또 적발하거나 또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것, 이런 등등이 있겠죠. 자, 경비 탐정에서 뺑소니 차량이라든지 또는 탐정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업무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경비 탐정, 여기에는 지금 이미 벌써 경비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사이버 탐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존의 탐정들은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이버 탐정들은 주로 온라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불법 행위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각종 자료 수집, 불법 행위의 감시, 위법 행위자 IP 추적 등 임무를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게 되는 탐정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화상이지만 온라인 상으로 특히 산업 기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빼가는 그런 수법도 있잖아요. 자, 이래서 현재 기존의 정보 보안 업체에서는 사이버 보안원이라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대개 경비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 탐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그 탐정의 진출과 활약이 아주 크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복지 탐정.
이 책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나 지어낸 겁니다. 자, 일본의 탐정들의 그 역할을 제가 조금 참고를 해서 생활복지 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결혼 상대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과 또 신입사원 면접에 있어서 하는 일, 이거 괜찮지 않겠나 상상됩니다. 우리가 결혼 상대자 같은 경우는 신용도라든지 또는 폭력성, 술, 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해 준다. 되게 가구의 중신에 비례해서 중매하는 사람이 잘하면은 술이 석잔, 잘못하면 빰이 석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구의 결혼 어떤 파트너에 대한 생각하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각자가 자기가 제공한 정보만으로도 서로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남자 여자 관계에서. 그러니까 탐정 회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술을 먹으면 술주정이 있나 없나,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폭력성이 있나 없나, 또는 돈을 남들에게 빌려서 갈갑지 않거나, 또는 도박이나 이런 도백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리고 앞으로 장래성에 대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적 자기의 내구성,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신입사원 역시 면접 때 그냥 사람 뽑아가지고 잘하다가 일주일 또 한 달 뭐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는 뽑을 때 잘못 뽑았다. 또 아니면 이제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그 사람들의 근면성이라든지 협동심이라든지 정의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자기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항수가 만약에 5문항이다, 뭐 500만 원이다, 10문항이다, 1000만 원이다, 또는 알아내기가 어려운 난이도에 따라서는 가산금이 더 붙는다든지, 이런 이제 결혼 상대자 또는 신입사원 면접 또 다른 기타 등등도 있겠죠. 다만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담이 섞여 있는 그런 탐정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여러분, 약 한 25분 정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음찰리라는 말과 감모변색이라는 말을 늘 좀 제 마음속에 담고 다닙니다. 즉, 이 말은 음성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낼 수 있다. 어떤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모양만 봐도, 얼굴 색깔만 봐도 내가 감 잡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음찰리, 감모변색이라는 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멋진 탐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